부동산 실명법입니다. 시험에서는 계약 명의신탁과 삼자간 명의신탁이 많이 나오죠. 객관식 문제풀이 빨리 하시려면요, 맨 처음 하실 일은 계약 명의신탁인지 삼자간 명의신탁인지를 빠르게 식별을 하셔야 돼요. 식별 방법은 이거죠. 계약 체결을 누가 하느냐 합니다. 누가 계약 체결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이 있어요. 명의 수탁자 네가 가서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도 네 앞으로 가져가라. 그게 바로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계약과 명의 둘 다 맡긴 것이죠. 그게 바로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나 이 삼자간 명의신탁은 계약 체결은 신탁자 내가 합니다. 신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해요. 다만 명의만을 명의 수탁자 앞으로 두는 것이죠. 계약 체결을 누가 하느냐, 이걸로 구별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계약 명의신탁인지 삼자간 명의신탁인지가 빠르게 구별이 되었으면요, 그 다음 하실 일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인지 소유권이 고정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예요. 그림을 그럼 이렇게 되죠.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이 있어요. 계약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수탁자가 계약도 체결하고 명의도 수탁자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즉 계약은 여기에서 있는 거죠. 이렇게 매도인과 수탁자 사이에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이 매도인이 선이라면 이때는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소유권이 이쪽에 있게 되죠. 즉 수탁자가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나머지, 즉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이라든가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든가 삼자간 명의신탁에서는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즉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매도인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서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소유권이 고정되느냐 판단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시험을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외우셔야 됩니다. 개선, 즉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이 개선이죠.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 그 위에 나머지 경우에서는, 이러한 경우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고정이 되더라는 거죠. 여전히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혼자 연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미 늦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삼자간 명의신탁에서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이 있어요. 삼자간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은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하죠. 매매 계약 이 부분입니다. 이게 유효하다는 거죠. 다만 명의만 수탁자 앞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서 매수인인 명의 신탁자는 여전히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매도인 역시 명의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가 보는 것은 삼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계약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다만 등기만 명의 수탁자 앞으로 가 있는 상태이죠. 따라서 이 매도인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이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또 이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누가요? 매도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도인이 소유권자니까요. 따라서 명의 신탁자는 명의 수탁자에게 직접적으로 등기 말소 청구라든가 이전 등기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 경우에는요, 이 신탁자는 소유자가 갖는 이 소유권을 대의해서만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라든가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소유권자는 여전히 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3자는 항상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항상이라는 것은요, 선의는 물론이고 악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죠.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이 있어요. 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있죠.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이 경우에서 이 3자는요, 항상 소유권을 취득해요. 선의는 물론이고요, 악의인 경우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악의일지라도 항상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제3자는 스타입니다.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죠. 계약 명의신탁이든 양자간 명의신탁이든 삼자간 명의신탁이든 간에 등기되어 있는 이 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는 항상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를 붙여주는 거예요. 부동산 실명법 틀린 것은 판례에 따름 기억. 좀 길죠? 맨 처음 하실 것은 계약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삼자간 명의신탁인지를 빠르게 식별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 체결을 누가 하느냐죠? 신탁자인 내가 갑인데
친구 수탁자 을에게 시킨 거죠. 을이 직접 계약을 한 거죠. 신탁자인 내가 계약한 게 아니라 수탁자 시켜서 계약 체결한 거죠. 그리고 명의도 을 앞으로 둔 거죠. 보면은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마쳤다. 즉, 을 앞으로 명의를 둔 거예요. 계약 명의 신탁 사례입니다. 계약 명의 신탁에서 다음 보실 것은 매도인 선이냐를 따져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아니면 고정되는 경우이냐를 판단하셔야 되죠. 우리가 외운 것은 이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고정되느냐 관련해서는 이 개선이죠. 개선입니다.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인 경우에만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외의 나머지에서는 소유권이 고정이 된다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것인지를 빨리 식별을 하셔야 됩니다. 안 읽은 부분 나머지를 보면 되겠죠. 병이 매도인인데 몰랐답니다. 즉 선이죠. 매도인 선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네요. 이 개선에 해당하죠. 즉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에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이 부분은 이거죠. 종종배, 종중이나 종교단체, 그리고 배우자 간에는 명의신탁 약정해도 유효한다 이 법이 있거든요. 물론 이 전제 조건으로 탈세 목적 등이 없을 것 그런 조건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종중 등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친구인 경우에는 이 종종배가 아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는 뜻이에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리를 전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이 논점으로 등장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이 로직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곁다리 새끼로 세면 안 돼요. 니은, 만약 병이 매도인이죠.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알았다면, 즉 악이라면 물권 변동은 무효다. 맞습니다. 매도인이 악이다. 즉 이 개선에서 말하는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 선이 그 사안은 아니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데, 즉 이 부분이죠.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죠. 이때는 소유권이 고정이 됩니다.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이 있어요. 여기서 소유권이 고정이 된다. 여전히 매도인 앞으로 소유권이 남아있는 것이죠. 다만 등기만 명의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을 뿐입니다. 소유권자는 여전히 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토지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죠. 여전히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있다. 이 말과 같은 뜻입니다. 디귿번 역시 좀 길죠. 맨 처음 하실 일은 계약 명의신탁인지 3자간 명의신탁인지 식별을 하셔야 됩니다. 식별 방법은 계약 체결을 누가 하느냐를 보셔야 되죠. 갑은 을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자신과 명의신탁 약정을 한 친구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하 내용이 전개가 되죠. 계약 체결력이죠. 갑이 직접 계약 체결한 경우에요. 다만 명의만을 친구 앞으로, 바지 앞으로 넘겨놓은 거죠. 신탁자가 직접 계약 체결했다. 계약 명의신탁은 아니고 3자간 명의신탁 사례죠. 3자간 명의신탁 사례에서는요. 소유권이 고정이 되죠.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이 있으면은 매도인에게 있는 이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만 등기만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을 뿐이죠. 그리고 3자간 명의신탁에서 주의할 사항은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친구 병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죠. 왜냐하면 여전히 매도인 을에게 소유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소유권이 을에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을은 소유자죠. 소유권자입니다. 병에게, 즉 명의수탁자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 부분을 그림으로 보면 이 부분이죠. 이렇게 됩니다.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전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리을번, 이의 디귿에서 갑은 신탁자죠. 을을 대의하여, 을은 소유권자죠. 대의하여 병에게, 즉 현재의 등기 명의자에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대의하여서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의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을을 대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직접 청구는 못하죠. 다만 대의해서 청구를 할 수 있죠.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맞는 거예요. 미음, 이의 디귿에서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유효하죠. 을은 갑에 대하여, 을은 소유권자죠. 갑은 명의신탁자예요.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죠.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됩니다. 비읍, 디귿에서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정이, 이 정은 제3자가 되죠. 제3자는 스타입니다.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죠. 알았더라도 악이더라도 항상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맞습니다.